이제 두 번째로 흔히 하시는 질문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물어보시냐? 내가 나이가 좀 많아서 50대, 60대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많으시죠. 눈밑이 많이 볼록 나오고 고랑이 많이 졌는데 이게 재배치로 좀 가능하냐? 내가 보니까 이게 항검이라는 수술을 하면은 친구들을 보니까 이 모양 자체가 하고 나서 모양 자체가 인상이 좀 무서워졌다든지 자연스럽지 않던데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이 눈밑지방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개선이 많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화면에 두 눈 밑에 대한 이제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여기가 20대 사진이고 이제 이게 60대 사진이에요. 보면은 형태가 약간 틀리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애교살 아래에 눈밑 지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양측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젊은 형태의 이 눈밑 지방 볼록한 것은 쉽게 말하면은 지방 과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짐은 없고 나이가 든 형태에서는 눈밑이 볼록 나온 거는 젊을 때보다 많아지죠, 그죠? 젊을 때보다 이 눈밑 지방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처짐이 생기면서 더 볼록해지는 거예요. 자루가 힘이 없으니까 늘어지면서 이렇게 더 볼록해지는 형태고 젊은 형태의 눈밑에서는 그냥 지방 과다예요. 그래서 이 지방을 그죠? 제거를 할래? 재배치를 해줄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재배치를 하게 되면은 없는 이점은 첫 번째로 애교살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이고 이 볼록하고 이 꺼져임으로 인해서 있던 이 엄령진 것으로 인한 다크서클들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재배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보시면 애교살은 더 선명해졌고 피부 본연의 이제 색깔은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아까 볼록하게 있었던 그는 그림자짐 이런 게 없어지고 그죠? 이제 인상이 좀 밝아 보이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젊은 분들의 눈밑 지방의 이제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른쪽 사진은 해석을 해보면 서로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 볼록 나오고 여기 꺼져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지방을 자 결막으로 들어가서 눈밑 지방을 이쪽에다 재배치해줘서 얘를 없어주세요 라고 이제 다 하시는데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이 볼록 나옴인 거 있죠? 볼록 나온 거는 원래도 볼록 나왔을 수는 있는데 눈밑 피부가 이제 지방을 담고 있죠. 이 눈밑 피부가 힘이 없어서 이제 노화하고 늘어져서 이제 볼록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고랑이 보면은 고랑이 굉장히 선명하죠, 그죠? 아까 젊은 형태에서는 고랑이 보이지가 않죠. 고랑이 보여도 이렇게 선명하게 안 보여요. 지방이 이렇게 크신데도 지방이 되게 큰 형태거든요. 그런데도 이 형태에서도 고랑이 이렇게 선명하게 안 보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노화 때문에 온 거예요. 노화 때문에. 노화라는 문제는 뭐죠? 처짐. 나이가 들게 되면 바깥 얼굴이 많이 처져서 여기 군턱도 생기고 팔자주름도 진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처짐의 형태예요. 따라서 이 처짐의 형태는 거상이란 걸 통해서 거상이란 거는 분해해서 원래 자리로 돌려준다는 의미하거든요. 이게 어딘가에 있었는데 이렇게 처져 내려온 거기 때문에 원래 자리대로 옮겨주는 거상의 형태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배치를 하면은 이 눈은 어느 정도 좋아지긴 하지만 주름이 지고 볼록 나온 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거상을 하기 위해서 피부로 들어가는 거고 피부로 들어가서 자르는 행위가 아닌 자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많죠, 그죠? 이게 자르는 행위가 아닌 이 부위를 이만큼을 분해해서 원래 자리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자리로 붙여주면 이렇게 이제 붙겠죠. 그래서 이게 뼈에다가 일일이 다 붙여야 돼요, 다. 그죠?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건데 이렇게 탄력이 없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요약을 하면은 나이가 많은 형태의 눈밑의 볼록함일수록 지방 재배치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점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20대 하면은 90점, 결과가 좋아요. 이렇게 이제 좋아들 하시는데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 하게 되면은 점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
처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막을 통한 접근으로는 처짐을 해결하지 못해요. 결국은 다 피부를 통한 접근을 통해서 이 처진 구조물들을 다 원래 자리대로 올려줘야 돼요. 그게 뭐죠? 잡아당기는 행위가 아니고 조립하는 과정이에요. 어딘가에 이게 노화가 오면서 계속 눈이 이쪽으로 처져내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 원래 자리에다가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붙여줘야 돼요. 그럼 이제 결막이 아니라 눈 밑을 이렇게 열게 되면은 흉터는 많이 남나요? 이게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흉터가 결막으로 하면은 봉합이 잘 되든 안 되든 잘 안 보여요. 근데 피부는 봉합이 일단 잘 돼야지, 그죠? 흉터가 잘 보이는 부위에 이제 여기를 따라서 이제 들어가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니까 봉합이 잘 된다는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평범한 이상으로 보통 수준만 되면은 흉터는 잘 안 보이는 자리예요, 사실. 그 증거는 저는 맨날 출퇴근하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요 눈밑에 흉터 있는 걸 저는 매일 봐요. 전 전문가니까 보면은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눈밑 흉터를 잘 못 봤을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들이거든요.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그 정도로 흉터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항상 피부 절개를 통해서 눈밑 수술을 하시는 환자분들한테는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눈밑에 흉터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이제 정확한 답인데, 다시 이제 이걸 풀어서 말하면 타인이, 평범한 타인이 내 눈 밑에 와서 너 눈 밑에 저기 흉터가 있네, 이렇게 절대 못 본다는 거죠. 예외로 봉합을 너무 못했어요. 그죠? 보이는 자리인데 너무 봉합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잘라가지고 눈이 뒤집히는 수가 있죠. 그죠? 자르고 하는 수술들 이제 겁내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피부로 들어가서 피부 잘라내고, 여기 잘라내고, 자르니까 이게 많이 자르니까 뒤집히는 거거든요. 그런 수술을 한 데에서는 좀 표시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피부로 들어가서 하는 이제 속칭 하안검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수술이 하안검 수술을 했을 때 이 피부 자르는 양이나 이는 지방 자르는 양 조절이 잘못됐을 때는 그렇게 흉터가 많이 보일 수도 있겠죠. 이게 결국은 수술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 수술이 잘 돼야 돼요. 그죠? 여기는 웬만큼 봉합이 좀 떨어지지 않고서는 흉터가 보이기 힘든 부위예요. 그래서 흉터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상으로 미우름 소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